최명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8월이 끝날이네요, 오늘이. 마지막 주네요. 네, 마지막 주에 또 벌써 마지막 날. 네, 맞습니다. 네. 9월 하면은 날이 뜨겁다고 그래도 역시 가을이죠. 그렇죠. 네. LA라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점차 날씨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며칠 전에 환자분을 보셨는데 식도암이신데 좀 이렇게 얼굴이 그 말씀을 하면서 어두우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식도암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까요? 네. 보통 우리 그 한국 분들이 가장 흔한 암은 뭐 아시다시피 그 위나 대장에 발생하는 암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식도암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 식도암은 미국에서는 제일 빈도가 그 많아지고 있는 암 중에 하나라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한국인 다 합해서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대부분의 미국 사람 아닙니까? 백인들 아닙니까? 근데 백인 및 흑인들 사이에서 가장 급속도로 발생률이 높아지는 암이 식도암 및 간암이에요. 예, 그래서 식도암하고 간암이 네. 발생률이 높아져요. 근데 그 식도암에 발생하는 것은 이 백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요 근래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뭐 한국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흔한 암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나마 그 증세나 이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병의 성격이나 이러한 그 조치 방법, 검사 방법 검토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식도암이 이렇게 발병률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 식도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선암이 있고 비선암이 있어요. 근데 이 선암은 이 역류성 식도 질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역류성 식도 질환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인에게도 이 역류성 식도 질환 발병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도염, 그러니까 이 위에서 산이 식도로 올라올 때 발생하는 증세 및 이 발병을 말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비만이거든요. 비만이요. 네.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 질환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그 식생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식생활 패턴이 아무래도 고칼로리 또 그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이나 그 여러 가지 그런 소모 차원에서는 빈약하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서 그 배가 나오고 또 복압이 올라가서 이 위에 있는 산들이 거꾸로 식도로 올라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백인들 사이에는 점점 이 비만 발생이 높아지면서 역류성 식도 질환도 높아지고 발병률이 또 마찬가지로 그 식도암의 그러니까 선암 식도암이 점차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오래되면 그냥 약만 먹지 말고 검사 받아보십시오 하는 말씀이 이래서군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게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러한 식도암의 발병률은 한인에게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우리 이민 생활이 미국에서 사는 생활이 점차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 식도암 역시 이제 서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만이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식생활 역시 비만. 그러니까 우리 환경 요소가 그만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식도암이 선암과 비선암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선암의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선암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 주변에 담배 피신 분들이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반은 자이겠지만 반은 할 수 없이 담배값도 너무 비싸졌고 네. 또 필 수 있는 장소도 흔하지 않아서 고의 아니게 담배를 끊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자녀 두신 아빠는 아마 담배 피울 때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담배 피지 마시라고. 그 뭐 완전히 그냥 이 학대 네. 죄인 취급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다 그래도 보니까 줄기차게 피우시는 분 보면 참 대단하세요. 그렇지만 그 전반적으로 볼 때는 흡연자가 점점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여파로 이 비선암의 식도암 발생률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아무래도 한국 분들 사이에서도 비선암 발생률은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도암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 선암 그렇죠. 이 발병률은 뭐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것 같으네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식생활과 비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맛있는 건 더 많아지고. 맞습니다. 운동하는 건 더 귀찮아지고. 네,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가져오고. 그럼요. 그냥 삼키만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담배는 뭐 한 갑에 요새 한 10불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시카고 같은 데 가면 12불, 13불 해요. 한 갑에. 담배가. 완전히 돈을 태우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없으면 담배도 못 피워요. 그러게요. 담배값 가지고 계신 분들 다시 받으셔야겠어요. 경제력에 대해서. 뭐 큰 축이 납니다. 전에처럼 한가치만 뭐 이거 못 하시겠어요? 그 빌려달라고 그러고 누구 부담되는 그 융자 받는 그런 차원에서 뭐 전에 어떤 분은 담배 가게다가 일부러 한가치만 넣어갖고 밖에 나간대요. 누가 한 대만 줘 이럴까봐 나 요거 돛대야 이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스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으로 인한 비선암, 이 식도암은 점점 감소 추세인데, 맞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선암 증가 추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미국인, 백인, 흑인 이 사람들한테 이제 식도암하고 간암이 발병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통 말씀하셨죠. 그 전반적으로 암이 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모든 암이. 네. 그런데 이 두 암은 굉장히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어떤 증상을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암은 마찬가지지만 조기 단계에는 증세가 없어요. 식도암도요. 다만 식도의 직경이 한 3cm쯤 되거든요. 한 1인치보다 약간 좀 더 길다 이렇게 봐야 되겠거든요. 직경을 말하는 겁니다. 네, 지름이. 지름. 네, 동그랗게 지름. 네. 그래서 그걸 볼 때 그게 사실 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좁아지면은 삼키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음식을 삼킬 때 걸리거나 안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삼키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가장 이 통상적인 식도암의 증세입니다. 전엔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삼키면은 넘어가지 않고 목에 남아있는 걸려있다. 느낌이고 넘기는 게 힘들다 할 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 역류성 식도 질환 때문에 생기는 선암은 이 식도의 아랫부분, 그냥 명치 주변에 발생을 하고 이 비선암, 아까 말씀드린 담배와 연관되는 이 비선암은 보통 식도 중간 부분이나 그 윗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로케이션이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증세가 이제 시작될 때는 보통 물로 씻어내리고 자기도 모르게 잘 안 내려가니까 물로 마셔서 이제 음식을 밀어내리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생기기도 하는데 보통 음료수나 물 같은 것은 쉽게 삼킬 수가 있는데 이 병이 진전하면서
덩어리는 삼키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빵이나 네. 뭐 스테이크나 뭐 장조림이나 이런 거는 안 내려가요. 어머. 예, 왜냐하면은 이게 좁아지면은 이 내려가기가 그 이 좁은 뭐 파이프에다가 빵을 그렇죠. 쑤셔 넣는 거나 마찬가지나. 그러니까 꼭 씹어도 걔가 그렇죠. 내 통과를 예. 못 하는군요. 그러니까 잘안 점점 식사 양이 줄거나 안 먹거나 아유. 음식을 회피하는 그 이 습관이 생겨서 그렇군요. 체중이 줍니다. 네. 그래서 안 먹고 그 체중이 줄어서 이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금 말씀드린 환자는 한 30파운드가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안 먹어서 체중이 빠졌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하죠. 예. 근데 왜 안 먹었냐 이거예요. 못 삼키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원인은 암인데 안 먹어서 체중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못 드셔서. 못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괴로우니까 음식이 안 내려가니까 또 토하게 된다고요. 안 내려가니까. 삼켰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세요? 연령이 어느 정도세요? 중년이세요? 노년이세요? 보통 노년이시죠. 네. 예, 근데 보통 체중 감소. 그러니까 보통 남성들이 그 여성보다 이 식도암은 그 유난히 그 발생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의 흔한 암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음식 삼키는데 불편함을 느끼면은 좀 검사를 받아보자 하셔야 되겠어요. 전엔 안 그랬는데 요새 그렇죠. 그렇다. 네. 네. 뭐 20, 30대는 생기는 병이 아니니까. 근데 식도의 그 직경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가는 튜브예요. 어떤 사람은요 알약을 못 삼키더라고요. 네, 그건 너무 이상하지만 뭐 그거는 안 넘어간대요. 그래갖고 부셔가지고 먹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식도 자체가 작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 좀 개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식도는 이제 이 목에 목뼈 있죠. 성대에서부터 이 그 명치까지 한 25cm 되는 파이프 같이 생긴 그 기관인데 꽤 기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뭐 거의 한 1풋? 네. 한 1풋쯤 되는 그 기관인데 거기에 좁아지면은 모든 게 시답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영양이. 또 그 기력이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체중도 빠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증세가 있을 때는 벌써 병이 많이 진전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좀 느끼실 때는 좀 빨리 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 환자분의 경우를 여쭤봐서 그분께 죄송하기는 한데 이렇게 음식을 못 드셔서 30파운드가 빠지시기까지는 얼마 기간이 걸리셨다고 그러세요? 6개월이세요. 아니 6개월 동안이요? 네네네. 저는 한 4, 5년 되셨나? 아니에요. 6개월이에요. 어머나. 저는 거기 길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거 왜 이렇게 길어요? 왜 빨리 안 오셨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정도로 못 삼키면 뭐 당연히 그 체중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안 먹어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못 먹어서 굶어 죽게 된다 이렇게 미국에서 그 가장 큰 그 쇼핑몰 센츄리에 있는 거 그거 아시죠? 예. 제일 큰 웨스트필드? 네, 웨스트필드 미스터 웨스트필드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가는 데마다 웨스트필드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못 먹어서 돌아가셨어요. 식도암으로.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웨스트필드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셔도 못 먹어서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게 부자 되신 분도 어떻게 뾰족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발생했을 때는 특별히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지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중 감소, 또 흉통,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걸 느꼈을 때는 좀 확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잠시 광고 말씀 전해드린 후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건강이 있는 아침 초대석 오늘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님 모시고 식도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213-483-3699
3838 213-383-3838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213-383-3838 213-383-3838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213-383-3838 이재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돌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 중요 이벤트 중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을 이제 수호천사보험과 준비하십시오. 가입 제한이 없고 건강검진이 필요 없으며 부담 없는 월 납부금으로 가입 시의 장례 비용을 평생 보장받는 장례 플랜으로 도와드립니다. 이젠 상조회가 아닌 장례 플랜입니다. 213-238-7701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213-238-7701 장례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산힐링에서 한여름 건강을 지켜줄 공짜 선물을 시원하게 쏩니다. 60불 이상 구입 시 명품 주겸 치약이 공짜, 100불 이상 구입 시 자외선과 더위까지 차단하는 고급 양산이 공짜, 150불 이상 구입 시 10대 장수식품 산머루 진액 한 박스가 공짜, 200불 이상 구입 시 해독과 항암에 좋은 상황버섯 진액 한 박스가 공짜, 300불 이상 구입 시 원기 회복에 최고인 함양산삼 30뿌리 한 박스가 공짜. 건강도 챙기시고 공짜 선물도 챙기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건강이 있는 아침입니다. 미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님 모시고 식도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식도암은 선암, 비선암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암의 경우는 역류성 식도 질환이 원인인 경우를 말하셨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네. 비선암의 경우는 흡연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선암의 경우는 뭐 점점 금연하는 분들이 늘어나니까는 감소 추세인데 선암의 경우는 좀 증가 추세라고요. 요즘 미국에서. 맞습니다. 네. 네. 비만과 또 칼로리 높은 식생활 뭐 이런 거.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삼키는 게 전엔 안 그랬는데 음식이 안 넘어가고 목에 걸려 있는 느낌이고 힘들다 할 때는 일단 이게 처음 느낄 수 있는 증상이니까 검사를 받아보셔야 좋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음식을 삼키는 데 지장이 있을 때는 반드시예요.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좀 흔한 증세는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 1, 2, 3, 4기 이렇게 할 때 몇 기쯤에서 그런 게 나타나나요? 그런 사람마다 뭐냐면 그 사람마다 다른 게 어떤 사람들은 좀 예민하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좀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관찰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데 벌써 증세가 있을 때는 조기는 아니죠. 어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증세가 있을 땐 좀 신속히 얼른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도암은 보통 내시경으로 이 그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일단 암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조직을 띄어내서 네. 이 현미경으로 병리학적 진단을 내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엑스레이나 뭐 이 그렇군요. 비직접적인 그 검사는 확답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정확한 결과가 안 되죠. 나와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음식을 못 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아까 말씀드린 뭐 역류성 식도 자체도 네. 그 심해지면은 그 염증이 너무 심해서 어허. 거기가 좁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 말씀드린 암 질환인지 그러니까 원인을 증세만 분명히 가지고는 밝히셔야 되는군요. 모르는데 암 같은 경우는 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 삼키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는 무조건 뭐 여지 없이 네. 그 검사를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네. 우리 한국인들은 뜨거운 국물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너무 뜨거운 거 이렇게 막 먹으면은 암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암 걸린다가 식도암의 경우가 해당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 뭐 뜨거운 거 드신다고 식도암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네. 이거는 그 한두 번 그래 가지고는 되지 않고 뭐 뜨거운 거 들어봐도 얼마나 드시겠어요? 매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 든다 하더라도 뭐 몇 시간씩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반면에 역류성 식도 질환은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산이
그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담배도 한 대 펴가지고 폐암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 그냥 그 피다 보면은 그러한 그 여파가 생기는 것처럼 이것 역시 한두 번, 뭐 몇 차례 이거 가지고는 이 암하고는 관계가 없고 장기적인 꾸준한 그러한 그 요소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완치율이라는 거를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조기 때는 모든 암이 식도암을 합쳐서 이 그 조치가 가능합니다. 한데 지금 이렇게 안 넘어가가지고 내시경 검사 받았다 그거는 벌써, 이 경우에요. 그거는 벌써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증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재수 좋게 그 이 식도 벽을 뚫고 암이 침투하지 않고 식도 안에서만 자랐다면은 이 조치가 가능하죠. 완치가 반면에 이 그 식도 벽을 뚫고 암세포가 또 이렇게 벽도 뚫고 막 퍼져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바퀴벌 뭐 개미가 이렇게 땅굴 파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세포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예, 그래서 이 벽을 뚫고 옆에 장기까지 침투를 했을 때는 사실상 완치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조기 진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완치를 하려면은 빨리 그런 문제가 생기기 뭐 전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처럼 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네. 식도 내시경도 그렇게 정기 검진 받는 게 필요한가요? 아니, 식도 내시경이 따로 없습니다. 위내시경이에요. 위내시경 하면 식도도 보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팔이 그 팔 검사를 하면 손도 보는 것처럼 네. 이게 같이 오는 거니까 겸사겸사. 저도 따로 있는 줄 알고요. 물론 식도 근데 식도 내시경 검사 받는다고 말씀하신 분을 들어보질 못해갖고. 맞습니다. 그 정확히 보셨는데 그 이유가 위내시경의 한 부분. 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내시경 할 때 같이 봐드리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암세포가 너무 크면은 이 그 위로 못 내려가니까 식도에서 끝나죠. 그래서 식도 내시경으로 이 그 전락하는 거지. 위를 못 봐서. 그러니까 안 그 봐서가 내시경 아니라 기계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암세포가 너무 많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 음식도 정도로. 못 내려가고 내시경 기구 역시 못 내려가는 거죠. 이 지름이 3cm면 그렇게 좁은 거는 아닌데. 총 지름이 3cm지만 네. 그 안에 있는 그 구멍 자체는 한 1.3 cm쯤 될 거예요. 좁아요. 우리 음식 삼킬 때 뭐 그 3cm 그 쿼러를 삼키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게 3cm인데 삼키는 양은 그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1.5cm가 아마 맥시멈인 것 같아요. 우리 캡슐 먹을 때 그렇죠? 네. 비타민 캡슐 큰 거는 참 삼기 힘들잖아요. 좀 잘 안 넘어가죠. 그 정도예요, 맥시멈이. 아하. 그러니까 금세 이 증세가 나타나죠. 그렇겠네요. 좁아지면은 좁으니까. 그 음식이 잘 내려갈 수가 없죠. 이 증세를 느꼈을 때는 좀 늦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니까는 미리 조기에 방지할 이제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 그렇지만은 뭐 꼭 이 커지지 않다 하더라도 좀 불편한 증세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 증세가 없어지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너무 기다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되고 식도 선암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하기 좀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이 그 비선암은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선암 경우에는 항암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그 식도가 지나가는 길이 좀 복잡합니다. 뭐 그 심장이 왼쪽으로 있고 또 왼쪽 오른쪽에 폐가 있기 때문에 거길 열어서 절제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군요. 그렇죠. 뭐 그 가슴뼈를 가르고 그걸 열어서 뼈를 가르고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힘든 일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은 그걸 피할 수 있으면은 그게 더 선책이죠.
근데 물론 원인이 다르기도 하지만 서남, 비서남이 어떻게 서남은 이렇게 독한가요? 비서남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을 못한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식도암하고 편도암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목 부분인 것 같긴 그렇죠. 하던데. 성대 위가 편도고 성대 아래가 위가 편도. 네. 네. 그리고 그 아래로 그 바로 아래가 식도의 문입니다. 식도 시작하는 부분이 그 우리 그 흔히 보는 목뼈 있죠, 아야람세아포 네. 바로 밑이 그 우리 그 식도의 그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웃인데 네. 바로 옆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해부학적으로 따질 때 편도는 이 식도 그의 그 바로 그 위에 부분을 말하고 그 밑을 식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편도암 수술하신 분의 경우를 보니까는 이 목소리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지. 물론 뭐 이 그 편도를 건드리면은 거기에 그 해부학적으로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대 이런 성대를 데가 또 건드리면은 받쳐지게 되나요? 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수술하는 목적이나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성대를 건드리면 아무래도 목소리에 이렇게 지장이 있죠. 예, 예. 그럼 이 위내시경 검사 이제 뭐 조기 검진 하기 네. 위해서 하시는데 그때 식도도 같이 이렇게 쭉 검진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얼마에 한 번씩 하시는 게 바람직한가요? 그러니까 식도암을 이 위암처럼 네.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위암처럼 이렇게 빈번한 암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증세가 있다면은 반드시 해야 되고 반면에 증세가 없다면은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할 때 그때 동시에 그것도 검토하면은 큰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정기 위내시경 검사 1년에 한 번이요? 보통 2년에 한 번이요? 한국에서는 그 지금 나이 40세부터 2년에 한 번 하라고 이렇게 일본과 한국에서는 네. 2년에 한 번 하는 거로 그 이제 국가적으로 예. 그 방침이 그 결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위내시경은 그런 방침이 특별히 없어요. 백인들은 위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방침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없습니다. 백인들도 이제 해야 되겠네요. 식도암이 증가 추세니까 식도 내시경이 따로 없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빈도가 높아질 찜새지만 아직까지는 미리 검사하지는 않는 그 추세예요. 네. 네. 증세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음식 삼키는데 뭔가 불편하다 싶을 때에는 얼른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네. 이런 거를 느끼게 될 때에는 그래도 제법 깊이 들어간 그럴 수 중증일 있으니까. 수가 있으니까. 네. 항상 아셔야 될 것은 삼킬 때 제일 쉬운 힘든 것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덩어리는 삼킬 때 힘들고 물은 잘 내려간다. 이거는 빨리 보셔야 돼요. 네. 물은 잘 내려가는데 네. 덩어리는 그러니까 잘 안 내려간다. 더 좁아지면 물도 안 내려갑니다. 어머나. 예. 무슨 말인지 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퍼널 볼 때 거기다가 뭐 깍두기를 넣으면 잘 안 내려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죠. 기름은 잘 내려가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더 좁아지면은 꽉 좁아지면 물도 안 그렇죠. 내려가요. 물도 통과를 못 하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만 안 내려간다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 네. 그런 증세가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럼 이 역류성 식도 질환 이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역류성 식도 질환 안 걸릴 수 있도록 뭐 생활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방법은 있지만 네. 이거를 암을 예방할 정도로 빈번한 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류성 식도 질환의 환자들은 대부분 위에 있는 산이 네. 거꾸로 그 식도로 올라와서 이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 증세를 말하는 증상 거거든요.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증세는 많지만 네. 아직까지는 한국 분들한테 이 병의 이 병이 역사가 암으로까지는 가는 네. 경우가 드물다 드물어요. 이거죠. 네. 아직까지는. 근데 뭐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이런 병이 많지 않았고 네. 또 식도암 발생률도 낮았지만 점점 늘어나는 걸 봐서는 한인 마찬가지로 한인들도 그런 문제가
점차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직까지는 통상적으로 뭐 그 검사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역류성 식도 질환은 산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산이 나오는 양은 똑같은데 그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치고 올라와서 그러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잘 처리가 안 돼서 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도 관략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후두 밑에 있는 관략근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식도 끝 부분에 위와 만나는 부분에 관략근이 있는데 이 관략근이 느슨하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때 산이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산이 올라오는데 특별히 뭐 누워 있거나 또 과식을 하거나 또 그 배가 너무 나와서 복압이 올라가서 그 음식이 갈 데가 없을 때 거꾸로 올라오는 경우를 내려갈 자리가 없으니까 올라와요. 위가 뭐 쉽게 말하면 그 주머니인데 주머니가 꽉 차면 어딜 가겠어요.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더 많은 증세를 일으키고 심도가 좀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역류성 식도 질환도 치료가 이렇게 뭐 쉽게 짧은 시간에 되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하나의 돼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뭐 하루 뭐 음식 조심한다고 당뇨가 치료되는 거 아닌 것처럼 역류성 식도 질환은 항상 식생활을 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기름진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산이 많은 거 피하시는 게 좋은가요? 뭐 그것도 그렇고 과식을 일단 피하셔야 되겠고 과식이요? 밤늦게 식사하시는 걸 피하셔야 되겠고 체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다 힘든 거예요. 네. 이 역류성 식도 질환이 뭐 이제 식도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작은 거일 때부터 잘 다스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님과 식도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최명기 박사님 전화번호 말씀드립니다. 213-387-9000번. 최명기 박사님 전화번호 213-387-9000번입니다. 박사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